잘 들으셨어요? 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국어영어 수학만 나오면 밥맛도 떨어지죠? 학습이라는 게 이제 좀 나오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메인입니다. 메인이에요.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 주려고 또 남편이 오면 주려고 음식을 만들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소파에서 TV를 보면서 키득대요. 키득키득대요. 어머니가 물끄러미 남편과 아이를 보면서 기분이 좋게 쳐다보면서 로또다 로또. 어찌 저렇게 나하고 안 맞냐. 이게 3월 초가 되면 옷이 나이키가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영어 실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나이키가 갑자기 팔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5월이 되면 다른 티셔츠가 팔려요. 뭐가 팔릴까요? 자, 팔로우 미 PC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려요. 3월에는 공부하겠다고 결심하고 5월이면 자, PC를 할 친구들은 나를 따라라. 그래서 PC방에 많이들 가니까 참 결심이 중요해요. 결심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학습을 하고 또 얼마만큼 그 아이가 학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꾸준히 공부하는 것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그 모 여고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부산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여학생들을 무작위로 10명을 나오게 했습니다. 실화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서서 뒤로 돌아 그랬어요. 지금부터 내가 성적 순위대로 세우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뻥이다 이거죠. 한번 맞춰봐라 이거예요. 제가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등위대로. 자, 10명 중에 8명이 맞았어요. 비결이 뭘까요? 제가 뒤로 돌아 있어요. 다른 건 맞습니다. 애들 엉덩이만 보면 압니다. 펑퍼짐하게 눌려서 퍼진 아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오래 책상에 앉아 있어서 계속 눌리니까 엉덩이가 펑퍼짐해질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앉아서 궁둥이 붙이고 공부하나야 이기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육당오락이라고. 자, 늘어붙는 놈. 늘어붙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재직시에 30등 하던 친구가 선생님, 저는 왜 20등이 못 될까요? 자, 밑에 7등급, 8등급이 5등급 되는 건 쉽습니다. 거기는 뭐 금방 올라갑니다. 몇 개만 맞아도 착착착 올라가요. 그런데 3등급에서 2등급이 어렵고요.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습관입니다. 나는 3등급의 공부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면 2등급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등급 20등 아이가 하루에 5시간을 하면 3등급 아이는 6시간 해야 됩니다. 5시간 똑같이 하는데 왜요? 이미 이 아이는 20등으로 갈 때까지 많이 했어요. 그러니 그만큼을 더 해야 이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뭘 누가 이렇게 대단하게 특별한 아이가 있다고 하느님이 그렇게 특혜를 주셨을까요? 다 똑같아요. 모든 아이가. 남이 볼 때 쟤는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좋아. 머리가 좋은가 봐. 뻥이에요. 뭘 머리가 좋아요? 그 머리가 좋은 아이는 이미 영재로 갔어요. 몇 명 안 돼요. 그 아이를 보고 같은 학교에 왔는데 영재가 그 학교에 올 리가 없어요. 만약에 쟤 영재야 그러면 되게 자녀도 그렇게 말하는 아이도 영재입니다. 영재 학교에 와 있잖아요. 영재가 우리 학교에 왔어요. 다 영재예요. 그러니 영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없다. 절대 진리입니다. 단 안 하는 아이가 있을 뿐이다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희망 가지시고 이 아래 학생들이나 학부형이나 모두 다가 시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기초상식을 가져야 돼요. 왜냐?
아이들 흔한 말 하잖아요. 엄마를 알지도 못하면서. 에? 아주 애들이 흔한 말이에요. 야, 너 좀 공부 좀 해. 아이씨,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아니? 나도 몰라. 그런데 왜 그러는데? 서로 모르면서 이렇게 나와요. 요즘 아이들 정말 변호사예요. 말도 잘해요. 요즘 아이들은 워낙 매체들로부터 많은 것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싸움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어머니가 아는 정보, 즉 입시의 정보가 아이를 설득하고 아이를 이기는 방법이고요. 또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꼭 좀 배우셔서, 조금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는데요. 어떻게 짧게 끝낼까요? 길게 갈까요? 짧게요. 팍팍 요점만 잡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현행에 대입 전형은 4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쪽에 보면요, 학생부가 있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성적, 교과활동, 수능 최저. 이때 교과활동은 뭐라고 했죠? 아까 세특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세특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과성적과 교과활동이 있는데 주안점이 교과성적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저 세특 속에도 여러 수능 최저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바로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 잘 기억해 두세요. 수능 최저 1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아래쪽은 논술. 이거 아주 피곤합니다. 지금부터 고3들은 이제 논술을 다들 보기 시작합니다. 최저가 있기도 하고 최저가 없기도 해요. 일부. 그거는 이제 각 대학마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입시 전형을 전체를 다 얘기하려면 오늘 텐트 치고 날을 새야 됩니다. 그래도 안 끝나요. 3박 4일은 잡아야 됩니다. 한번 캠핑 가서 강의를 듣든가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시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 학생부 교과전형의 11, 그 옆에 44가 4배가 나와 있어요. 뭘까요? 이게 왜 갑자기 11%가 나오고 44%가 나와요? 자, 앞쪽에 있는 11%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입학할 주요 15개 대학입니다. 주요 15개 대학이에요. 서울 우유만 계속 먹인 분들의 자녀죠. 자, 44%는 뭐냐? 저지방 우유까지 다 포함, 전국입니다. 전국이에요. 그럼 왜 저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과 서울의 학력차가 상당히 큽니다. 또 모집하기가 종전처럼 그렇게 지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폐교하려고 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능만 가지고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아래 보면요, 종합전형에도 33%, 15개 대학은 33%입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따지면 23%가 되는 거예요. 학종으로는. 그 다음 논술이 약 8.5고요. 그 다음에 전국으로 6%예요. 자, 주요 대학은 논술의 부담이 없이 오라는 얘기예요. 없는 아이들이 와라. 그 얘기고요. 저기 6%가 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우리 학교에는 지방 쪽이에요. 절대로 논술로는 선별을 못한다. 그런 거예요. 논술을 할 정도면 우리 학교 오겠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시는요, 수시는 6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6번. 6번이나 지원하는데 설마 우리 아이가 잘 갈 대학이 없을까? 네, 참 힘듭니다. 밑에 3번 지원해요. 3번. 가군, 나군, 다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다군에 있는 대학의 배정은 조금씩 매년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연고대가 어느 군에 있느냐, 가군에 있다. 그러면 어느 대학들이 피할까요? 서성한이 피하죠. 왜요? 가군에서 연고대 떨어진 아이들, 요 아이들이 동시에 어디를 지원할까요? 서성한을 지원하죠. 그러면 연고대는 떨어졌어도 서성한으로 넘어오는 아이가 있으니까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서성하니 찝찝할 수가 있다. 같이 있으면 형편없는 아이들이 운다 이거죠. 거기에 지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성하는 학력 수준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학군의 배정도 싸움이 치열합니다. 심지어 홍대가 다군에 독야청청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50대 1. 예비번호 약 몇 번까지 갔느냐? 80번까지, 심지어 102번까지도 돌아갔습니다. 또 이놈 빠지고, 저 이놈 빠지고, 또 이놈 빠지고, 계속 빠지니까 결국 2월 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의 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양대는 우리는 수능을 보지 않겠다. 그냥 수시로 해서 수능 최저 없애버리고 내신도 안 본다. 생활기록부만 본다. 대박 났죠? 대박 났어요. 생활기록부만 보겠다고 하니 내신도 필요 없다. 생활기록부 내용만 보겠다. 학업 역량 안 보겠다. 너무 좋죠? 깨소금 맛이에요. 마구마구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떨어졌죠. 뭐는 챙겼을까요? 원서 접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교수들한테 3,500만 원씩 학교가 몽땅 뛰고 먹고 찌꺼기 3,500만 원씩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거의 빨간 게 있어요. 빨간 게. 서울대가 무엇을 보느냐? 왜 서울대와 연고대를 기준으로 하느냐면요. 요 대학들이 주요 대학이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도 거의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신 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하고 써 있어요. 교과월 학습 활동과 과제 수행 내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막 말씀드렸죠? 어떻게 쓰느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을 어떻게 써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평가의 내용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신의 등급이 학교의 학부를 좌우하겠느냐,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즉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등급은 모두 다 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지원 안 합니다.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다 거기를 지원해요. 하다 보니 결국은 평가 방법이 아까 말한 대로 퍼센트 33.3, 27.7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그래도 잘 안 나눠지는 경우, 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교과서 생활기록부 내용 보고서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대충 다 아시겠죠? 요게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막 써 있는데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의 자녀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빨간 것만 해당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없어질 내용들이고요. 보는 내용은 학업 능력, 자소서 없어집니다. 학업 태도, 여기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들어가 있죠. 학업 외 소양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시상 필요 없습니다. 봉사활동 가짜로 받을 거 없습니다. 가짜로 받을 거 없어요.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돼버립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분들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대학을 간다, 대학 평가를 한다. 정말 참 놀라운 분들이란 말입니다. 저 2개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 학생을 선발한다.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때까지 꼭 살아있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 신의 영역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연세대도 비슷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 인성. 아니, 생활기록부에 뭐가 미흡다고 인성을 나쁘게 써주겠어요. 거기다 생활기록부에다가 특성에다가 참 잠이 많은 학생으로 건강하다. 건강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도 꾸준히 자고 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렇게 써준 학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아주 죽였습니다, 그 선생.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그렇게 썼겠어요. 체육 선생이었어요. 매일 자니까, 말도 안 듣고 하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사는 뭡니까? 선생이라고 하면 아이의 지표가 되어야 돼요. 선생님이 왜 칠판에 글씨를 이쁘게 쓰겠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선생은 모든 행동 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의 자격을 갖추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공 적합성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녹여내는 곳. 생기부에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야 돼요, 이거를. 자, 우리 기계과를 가고 싶어. 평소에 무슨 기계를 뜯고 조립하는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계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뻥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써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물리나 혹은 화학 같은 거에 녹여 쓸 수 있어요. 아이가 폐하에 대하여 깊게 연구하였으며 화학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뭘 그렇게 깊게 연구했을까요? 자, 의대를 지원하는데요. 평소에 디스크에 관심이 많아 디스크 환자를 수술하였으며 완벽한 뻥이죠. 들통나지 않는 거짓말 씁니다. 그래서 뭐가 있겠어요? 생기부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돈이 안 갖고 와서 한 학기 생기부를 500만 원씩 주고 컨설팅 했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500만 원이 안 아까워요? 서슴없이 하죠. 왜요? 재수하는 것보다 훨씬 벌이가 좋으니까. 재수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에? 그리고 대개 자녀는 뭐 하십니까? 네, 재수입니다. 재수. 네, 참 그래요. 그러니 에라이 들을 때 들이자 하고 생기부를 잘 꾸밉니다. 그게 컨설팅 업체예요. 요즘 다들 문 닫습니다. 왜요? 세특만을 하고 있잖아요. 건당 50밖에 안 돼요. 큰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들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발전 가능성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3등급이 1학년 때 3등급이 2학년 때 2등급이 되고 3학년 때 1등급이 됐다. 발전, 즉 학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서 점수를 후하게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고대 더 많아요. 고대는 더 많아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보는 건 똑같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좀 훑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 아까 다시 말씀드린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저쪽에 학업 역량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국어에 보면요, 원매가 표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점 149점입니다. 그리고 화작은 147점이에요. 올해도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2년도에 보면요, 수학에서 미적 그리고 기하가 표점이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퍼센트는요, 아이들이 지원한 과목의 퍼센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엄매를 꼭 신청해야지. 그리고 나는 미적을 꼭 할 거야. 답일까요? 답이냐고요? 답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내가 의대를 보내야 되겠어요. 이 아이를. 우리 아이는 정말 의대야. 내가 의사야. 나 죽으면 이 병원 없어져. 이놈 새끼 시설도 좋은데 지가 하지. 그 의대 가 임마. 끝까지 해요. 그런 아이들 점수가 정말 초박빙입니다. 의대는 초박빙이에요. 어차하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자, 국어 시험이 어려운 애는요, 점수가 훅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요, 국어를 망쳐버리면 너무 좌절을 해버려요. 아, 난 의대 틀렸다. 그러니 재수야, 다음 시험이 보이겠냐고요. 작년에 일어난 사태죠. 작년이 그런 사태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뒤지게 후드로 맞고 올해 국어가 쉬었어요. 쉬었습니다. 즉 1등급이 상당히 올라가 버렸죠. 92점, 93점까지도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국어를 언매를 신청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의대를 가려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거기까지 못 가. 그냥 인서울만 가도 좋겠어. 15개 대학만 가도 너무 좋겠어. 인천되면 어때? 인하되면 어떻고? 이런 학생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언매를 신청했어요. 격차가 2점입니다. 원점수에서 10점씩 차이 나는 과목을 뭐하러 가져갑니까? 우리 아이는 언매는 못해. 그런데 화작은 잘해. 그런데 언매를 가져가면 점수가 안 나올 거야. 그런데 뭐하러 굳이 원점수를 깎아 먹어가면서 언매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화작을 해야죠. 화작을 잘 맞아. 나는 너무 좋아 화작은. 화작과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그럼 화작해야죠. 미분, 기하, 확통이 있어요. 엄마, 난 기하가 너무 쉬워. 기하 가져가야죠. 그런데 엄마, 난 진짜 미분이 뭔지를 모르겠어. 기하가 뭐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런데 확통을 보면, 확률과 통계를 보면 난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확통을 해야죠. 이 표점이 3점이나 나는데요. 3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는요, 점수들이 고득점이 나왔을 때 얘기해요. 어느 것을 가지고 가냐는 고득점자의 싸움이고요. 실질적인 싸움, 다시 말하면 대학에 가기 위한 싸움은 그게 아니라 아이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가져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표시점 최고점수에서 저기 2020년 수능에 한번 쭉 이렇게 있습니다. 격차 2점인데요. 과탐 및 사탐은 어떻게 선택하나라고 써놨어요. 자, 문화생지하고요, 사탐 과목 9개 과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중에 선정을 해야 되어가는데요. 문화생지를 선택할 때 이과 얘기할게요. 내가 만약에 물리가 잘 나와 점수가, 근데 표점이 낮아. 그래도 물리 가져가야죠. 생물은 아무리 봐도 몰라. 에? 유전 얘기만 하면 정말 나 엄마한테 유전 인자 받은 것 같아. 이래. 그럼 뭐하러 그걸 합니까? 즉 원점수가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괜히 아이가 생물을 잘하는데 생물은 진짜 표점이 낮대. 그런 말 하면 무식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엄마가 뭘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관이 그러는데 당연히 원점수가 좋은, 원점수가 잘 나오는 거를 신청하래더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다. 다음 넘어오면 국어도 쭉 아까 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나오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숫자 나오면.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시 2월 2원이라고 써 있어요. 2월이라는 말은 수시에서 다 못 뽑고 정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20년도에 보면요, 저쪽 두 번째 칸, 맨 우측에 두 번째 칸을 보세요. 보면 24.9 연세대, 고려대 23.6, 그 다음에 서강대 21.5. 이야, 이거 뭐냐? 다시 말하면 정시가 저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인원 뽑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60대 40이 됐죠? 아까 60대 40이었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돼버렸죠? 저기 24.9가 넘어갔잖아요. 정시로. 자, 60대 40이에요? 아니잖아요.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정시에 가서는. 자, 몰랐죠? 어머니들 몰라요, 이런 거. 아는 사람 귀해요. 입시 컨설팅 한다는 업체들도 잘 몰라요. 여기 보면요, 다음에는 14.7로 줍니다. 21년도에. 쭈구리, 행운이 이거 뭐야? 이거 아니네? 그 다음에는 또 11.6으로 줍니다. 줄어요, 갈수록. 자, 왜 그러냐? 바로 수능 최저를 갖다가 합
이렇게 해놨더니 못 맞추는 거예요, 이놈들이. 작년에는 대박 사건 더 못 맞췄어요. 그럼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몇 퍼센트 정도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출까요? 거의 50%가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못 맞춥니다. 자, 이제 이것은 고등학교 선택과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들 몰라요. 시장바구니 들고 고교 선택할 수는 없어요. 에? 또 우리 엄마 이리 와봐. 뭐해? 나 시장 가고 있어. 분이 엄마는 어디가? 나 마트 가고 있어. 그래,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아유, 네 딸 어디 보낼 건데? 어느 고등학교 갈 거야? 아유, 몰라. 내 신딸이 쉬운 고등학교 갈 거야. 바로 또 우리 엄마가 그냥 입학 설명회가 돼버렸어요. 또 우리 엄마 말을 듣고 고등학교 보낸다. 그러니 엄마 보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연세 고대에서 이렇게 쪽쪽 빠져나왔어요. 얘들이 다 못 맞춘 애들이에요. 여기 빨간 놈들을 못 맞춘 것들이 넘어간 거예요. 정시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하냐? 혹시 이런 거 알죠? 3배수 모집, 6배수 모집 들어보셨죠? 그게 뭐야? 그리고 예비번호를 타요. 예비번호. 식당도 아닌데 갑자기 예비번호가 뭐야? 야, 저 집 맛집인가 봐. 고대 맛집이야. 거기 와서 번호를 타는 거예요. 즉 어떤 놈들, 떨어진 놈들 착착착착 빼내고 내 순서가 되는 거야. 그런데도 저렇게 이원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수시의 비밀입니다. 이제 고교 선택을 하는 방법을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보면요. 3개년 주요 대학에 빨간 글씨는 다들 연고대까지 갈 거니까 주요 대학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서울대는 이 조건에 보면 서울대는 왜 이렇게 없을까? 0.6이잖아요. 바로 최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착벽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저가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게 빼놓고는. 그래서 요즘 한간의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서울대 다녀? 네. 실력이 아주 좋겠군 라고 하지 않아요. 연대 다음이야 서울대는. 이렇게 말해요. 미친놈 같죠 제가? 미친놈 같죠? 정답입니다. 서울대 실력 없어요. 정말이에요. 연고대가 오히려 더 치열하게 들어갑니다. 확실해요. 갈수록 서울대는 좋은 아이들이 다 포진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최저로 거르질 않거든요. 거르질 않아요. 그러니 정말로 형편없는 아이도 가요. 갑니다. 뭐 아주 형편없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봤고요. 이제 봅시다. 혹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등급. 1등급이 뭐야? 2등급이 뭐야? 알아야죠. 자, 300명을 학생으로, 대다수가 300명이 기준이니까요.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등유수를 내고 있는 겁니다. 1등급 4%, 2등급 10%, 3등급 23%, 4등급 40%. 이때 특목고나 외고는 교육청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4.5등급 정도가 나왔다. 특목고에서 그러면 약 대학의 1.5등급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고나 혹은 뭐 마이스터교 이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과가 다 인원별로 학점이 달라요. 영어과는 영어과대로 학점이 있고요. 중국어과는 중국어과대로 따로 학점이 있어요. 물론 공통과목도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산출은 교육청 프로그램대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등급은 대충 이 정도입니다. 참 120등까지가 4등급인데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만 쉽겠냐 이거예요. 다 쉬울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 40%도 못 든다고? 아니 설마은이 23% 안에 못 든다고?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제 스카이는, 서성하는, 중경은, 삼국은 어떻게 내신을 가지고 가야 최하한선이라도 갈 수 있겠나 한번 봅시다. 궁금하죠?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어때요? 1.8. 우리 옆집에 2.3도 됐다는데 네,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특별한 경우죠. 여기서 치수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일반적인 치수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쳐서 하나 볼까요? 0.1밖에 차이가 안 나? 왜 그럴까요? 스카이를 지원하고 6번 지원한다고 했죠. 나머지 3개는 버리나요? 아니, 절대 안 버리죠. 서서만 지원하죠. 특히 어떤 아이들이요? 수능 안 나온 애들. 목을 매야 되죠. 정시 도저히 안 돼요. 수능에 목을 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에다 목을 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여유있게 갈 수는 없죠. 다음에 중경 한번 봅시다. 에이? 소성하고 똑같아? 네, 같습니다. 스카이에 S는 생각도 못하고 Y도 생각도 못하겠어, 도저히. 이번에 난 재수니까 안심하고 가야 돼. 난 수능이 형편없이 나와. 그러니 목을 매야 되겠어. 서성한 넣고 중경 넣습니다. 평균 치수가 약 6대1 정도 됩니다. 6대1이면 2명 모집한다. 12명이 온 거예요. 나머지 떨어진 애들 어디로 가겠어요? 10명이 중경으로 가죠. 거기서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 삼국대학. 삼국은 어딘지 아시죠? 네. 동국, 방국, 건국. 한번 볼까요? 네. 차이 없어요. 차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 기타도 한번 볼까요? 자, 운 좋으면 2.8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서울에. 운 좋아야. 이 정도입니다. 아직도 내신 하실 거예요? 아직도 내신의 환상에 계속 갖고 계실 거냐고요. 그러면 이 금방 실질적으로 각 고등학교들이 내신 가지고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가끔 버스를 타고 가시다 보면 학교 앞에 큰 프레임카드가 붙어 있어요. 서울대 한 명 딱 써놨어요. 누구군 입학 축하합니다. 네, 4년 만에 하나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6년 동안 단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고등학교 많습니다. 그렇죠?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어느 학교는 6명, 5명 수시로 들어가고요. 18명씩 막 가는 학교. 뭐 알잖아요. 페이모 고등학교, 제가 있던 학교요. 네. 있어요. 많아요. 그런 학교는 뭐냐고요? 내신이 좋네요. 걔들은 전부 다 1등급인가 봐. 아니에요. 거의 정시입니다. 거의 정시예요. 수시로는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이런 부분들을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에 연관되어서 공부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는 버티는 방법이 없어요. 자, 2학년 때 내신 하나가 삐끗했어요. 4등급 나왔어요. 날라갔어요, 이제. 학교 날라갔잖아요. 어딜 가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뭐밖에 없죠? 정시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수시와 정시가 대입과정에서 동시에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 해요, 완벽하게. 수시는 내신과 생활기록부로 평가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가 평가의 요소이지만 내신은 각 고교별, 대학별 기준 등급이 사실은 불명확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A 고등학교에 2.5등급은 합격을 했는데 다른 고등학교에 2.3이 떨어집니다. 동일과를 지원해도. 이제 또 보실 거예요. 어떤 학생이 쭉 대학을 지원했어요. 다 떨어지고 하나가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기절 초풍을 하실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이벤트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자, 단순히 내신이나 생활기록부의 기재 사항만을 평가하는 수시에서 무엇이 기준치인가를 알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맞습니다. 혹시 주변에라도 야, 고대는 말이야 생활기록부 이런 거 보고 그분 좀 저 좀 모시고 오십시오. 스승으로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싶습니다. 모시고 싶어요. 제가 100회 정도 입시 설명회를 하고요. 저기 중국까지 가서도 강의한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입사관이 늘 바뀌기 때문이에요. 동일 입사관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거 놔두면 큰일 나게요. 자, A라는 입사관이 어느 학교에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고정이야. 그럼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 사람이 비밀 주식 다 하죠. 그죠? 조카는 말이야. 뭐뭐뭐 준비해. 하죠. 그럼 조카는 또 뭐래? 친구한테 가서 야, 너 뭐뭐뭐 준비해. 하겠죠. 그러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평가에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허황된 거 소리 듣지 마십시오.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머니들은 상당히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거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생활기록과 지원학과와 학교의 구미에 맞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느 과를 기과를 지원했다, 뭐 의대를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했어요. 전자공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학교가 지원하는 거와 학교의 구미가 있어요. 아까 어때요? 평가 요소가 다 틀리죠. 하지만 일부는 구미를 이 학생이 이 과에 우리 학교하고 구미가 맞아.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정일 뿐이지 답은 아니에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전혀 답은 아닙니다. 답은 없다. 이 학생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요.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답입니다. 어머니들 장바구니 들고 3, 4, 5 모여서 고등학교 선택 때 또 흔한 말로 뭐 학원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많아요. 야, 너 공부 못하는데 막 거기 가면 자괴감 들어. 그래요. 편한 고등학교 갑시다. 가서 적당한 내신을 땁시다. 어디다가 써먹을 거예요? 어디다가 써먹을 건데요? 300명 중에 150등 했다고 자랑할 거예요? 써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신을. 못 써먹잖아요. 보셨죠? 그런 고등학교가 답일까요? 그게 맞나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냐? 공부 빡세게 시킨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내신 따기 어렵대요. 이 고등학교 좋은 학교예요. 왜 어려울까요? 왜 내신 따기가 어려울까요?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능에 가까워져요. 자, 아이가 공부가 어떤 게 공부일까요? 참 놀라웠게 돼요. 학원에서 계속 돌립니다. 아이를 계속 반복학습 시켜요. 그러다가 뭐를 하죠? 내신 준비 기간에 내신을 준비해 주죠. 자, 이때 아이는 그 단원에 대해서 거의 종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요.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쌤 B 정도가 최고야. 거기까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 시험은 블랙라벨을 해야 돼. 내신 1등급을 해야 돼. 거기 아이들은 거기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 구조가 그래요. 여기 학생들 다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만약에요. 아이가 아주 높은 단계까지 스스로 공부해요. 걔는 어디 가도 해요. 맞죠? 어디 가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고등학생, 일반적인 중학생들은 내신의 기준을 놉니다. 그래서 만족해요. 모의고사가 없잖아요. 늘 옛날처럼 모의고사 안 보잖아요. 그러니 아이는 학교의 내신으로 기준을 놓고 아주 만족해해요. 어머니도 만족해해요. 아주 쉬운 시험에 90점을 맞고 좋아합니다. 나중에 뚜껑 열어봤더니 100점짜리가 너무 많아요. 뒤늦게 쌍놈시키 이러죠. 뒤늦게. 나중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안 보냅니다. 어머니들이 말하는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의 입시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 학교의 입시율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우리 아이도 그 학교를 다닐 텐데 그 학교를 알고 봤더니 꽝이야. 우리 아이도 꽝이죠. 뻔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는 독특한 아이야. 그러면 보내십시오. 늘 1등만 해. 짜증나 죽겠어. 또 1등이야 쟤는. 그럼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수시에 1.18 등급입니다. 카톨릭대, 경희대,
고대, 전남대, 충남대, 한림대, 의대만 다 썼어요. 의대만요. 집에서 끝까지 의대만 가라고 해요. 재수불사입니다. 의대는 원래가. 자, 어느 대학 갔을까요? 제일 낮은 대학이 충남대 정도겠네요. 충남대 의대요. 그쵸? 자, 한 개 됐다고 그랬어요. 한 개. 자, 보십시오. 어디가 됐죠? 어디가 됐죠? 고대가 됐잖아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죠? 제일 좋은 대학은 됐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없다고. 그래서 흔한 말로 수시는 그냥 6번 쑤셔보는 거야. 그래서 수시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쑤셔보는 거지 뭘. 그냥 놔두면 아깝잖아. 남들도 하는데. 아무도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막연한 수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하냐?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올바른 고등학교 봅시다. 내가 중3이야. 내년에는 이제 또 2학년들 고등학교에 가겠죠. 유형 ABC로 한번 봅시다. 내신 중심의 학교야. 보통 어머니들이 말하는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 아까 빨간색으로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신 중심의 학교다. 내신 중심의 학교. 즉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학교. 아이도 좋아해요. 거기 공부 설렁설렁해도 시험 문제가 쉬워서 어머니가 늘 80점 이상 맞으니까 좋아해. 하지만 난 5등급이야. 알고 봤더니 모두 다 80점 이상이야. 좋아요? 굿.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잘하는 학교. 많이 들어간 학교는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요. 수학 점수가 평균이 45점 이상을 넘어가면 각 수학과 선생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따구로 시험 문제 낸다고 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공부를 거기까지밖에 안 해요. 쉬우면. 강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요. 2.5등급은요. 절대로 타대학을 안 씁니다. 2.5등급은 아예 수시를 쓰지도 않아요. 그 자료를 또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빨리 넘어갈게요. 왜 안 쓰냐? 다 의대 간다 그래요. 3등급만 돼도 의대 간다고 해요. 서울대 잡혀갈까봐 서울대 합격하고 안 가요. 왜? 수능이 잘 나오니까. 수능이 잘 나오니까요. 수시 안 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이 30몇 명씩 의대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고교를 선택할 때 내신 중심의 학교와 수능 중심의 학교 너무 치우치지 않는 내신이 곧 수능인 학교,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간단합니다. 입시율이 좋은 학교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만약에요, 만약에 내 아이가 입시율이 좋은 학교에서 150등 정도로 해요. 입시율이 좋지 않은 학교에서 150등을 같이 한다고 합시다. 아니야, 120등. 아니에요. 더 합시다. 100등 한다고 합시다. 입시율이 좋지 않은 학교에서요. 그런데 입시율이 좋은 학교는 150등도 인서울에 너끈히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는 100등을 해도 못 갑니다. 못 가요. 그 부분 때문에 어머니들이 잘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해서 어머니들의 선택은 물론 아이하고도 합의를 보겠지만 어머니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아이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답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어요? 네. 아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이제 풀렸을 거예요. 자, 이제 저희 그 학원이
거의 한 18년 됐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18년 동안 그러나 무언가 독특한 교육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18년 동안을 유지했고요. 또 더 발전시켰다고 봅니다. 잠깐 인사 말씀 듣고요.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